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를 이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또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가 지분을 가진 상장사라고 해서 정말 정책 방향에 따라서 본사를 옮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HMM 육상 노조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또 어떤 입장을 발표했을까요? 네, HMM 육상 노조가 어제 6월 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꽤나 강도가 높았는데요. 핵심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정치폭력은 이쯤에서 멈춰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노조는 대통령의 부산 이전 공약이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특히 정성철 노조위원장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유세 중에서 했던 말, 이 노동자를 설득해서 동의를 받되 끝까지 안 하면 그냥 추진하자, 이 멘트를 직접 인용을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노동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기업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또 HMM은 글로벌 해운동맹의 일원으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상장사인데 단지 공기업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조가 이렇게까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근무지가 바뀐다라는 문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을 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영 효율성의 저하인데요. 지금 HMM 본사가 있는 서울은 금융기관이나 해운 관련 인프라가 밀접해 있고요. 또 글로벌 고객사와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또 인천공항과의 거리까지 고려를 했을 때 물류나 정보 접근 그리고 회의 등 모든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생명인데 이걸 만약에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엔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1, 2위 해운사인 머스크와 MSC도 항구가 아닌 내륙도시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핵심 인력 이탈 문제인데요. HMM의 육상직 직원 천여 명 중에서 무려 90%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사를 가는 걸 넘어서서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배우자의 직장 그리고 부모님 돌봄까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보니까 단순한 전근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인력 유출로 이어지고 부산에서 새 인력을 구한다고 해도 전문성이나 경력을 단기간에 대체하긴 쉽지 않다는 게 노조의 판단입니다. 또 세 번째의 경우에는 대외 신뢰의 저하인데요. 글로벌 해운동맹과의 전략회의나 파트너십 논의는 대부분 현재 서울에서 진행이 돼 왔고요. 또 이런 협력사들도 서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즉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었는데 이걸 옮기게 된다면 오히려 국제 해운 시장에서의 위상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과 정책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주의 보호와 또 경영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업이 대주주라는 이유로 주주나 노동자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건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오히려 지금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부산으로 이전하는 게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HMM을 부산으로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는지 좀 다른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단순한 공약의 이행이라기보다는 꽤나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해양 수도 부산 그리고 북극 항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양 산업을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북극 항로가 실제로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대가 열리면서 부산을 그 출발점이자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부, 해사법원, 동남권 투자은행 그리고 HMM 본사까지 모두 부산으로 모아서 하나의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고요. 정부는 HMM을 국가 해운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HMM은 시가총액 22조 원 규모의 국내 대기업이자 세계 8위 해운사인데요. 여기에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는 지분만 해도 72%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본사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북극 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보다 항해 거리를 최대 3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어서 물류 효율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항로를 우리나라가 선점을 하려면 부산이 물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중심에 HMM이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측의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사실 현재까지 흐름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0% 넘게 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운업에 대한 그런 실적 기대감이 커졌고요. 특히 미주 노선 운임이 급등한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여기에 물동량도 늘고 성수기 할증까지 더해지면서 HMM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인데요. 실제로 대신증권은 HMM 목표 주가를 기존 23,000원에서 26,000원으로 올려 잡은 상황이고요. 회사 측도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 하단을 꽤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변수는 본사 이전 논란입니다. 이게 만약 길어지게 된다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커지고 인력 이탈이나 조직 재편 문제가 생긴다면 장기적으로는 성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정치적인 리스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기업 가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HMM 본사 이전 논의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뉴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